안녕하세요. 증산사 주민대표회의위원장 박홍대입니다. 증산사의 2026년 상반기 화두는 화수미제였습니다. 큰 강은 건넜으나 꼬리가 젖은 여우라는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는 산 넘어 산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증산사에 적용하면 2025년 11월 시공사선장이라는 큰 강을 건넜지만 전 세대에 개별 통보된 감정평가 금액을 통보받으면서 집합건물 주민분들은 무거운 짐을 안고 새해를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대표와 주민분들의 노력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시점 보정을 적용받으면서 증산사의 재개발은 다시금 활기찬 추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동영상에서는 2026년 추진 일정과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각 세대의 개별 통보된 감정평가를 들여다보면 단독주택 근생상가의 경우 통보된 감정평가 금액은 2020년 실거래 가격을 상회하면서 대다수 주민분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독주택 근생상가의 경우 실거래 가격을 넘어 평가된 것은 처음 감정평가 개별 통보 시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 기간 동안의 시점 보정을 일별 계산하여 적용하여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통보되는 감정평가 금액은 실거래 가격과 2024년 안내되었던 추정 감정평가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고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대표는 LH에 이의신청하였고 검토한 결과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 기간 동안의 시점 보정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세대 주택도 부동산원이 공지하는 시점 보정이 월별 계산하여 반영되면서 실거래 수준 정도로 평가되어 재통보됨으로써 대다수 주민분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산사의 다세대 주택 최종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치는 도심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구역 대비 많은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게 평가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시점 보정이 월별 계산되면서 실거래 가격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높게 받는 것보다 적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3사가 결정하고 통보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시점 보정을 받아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결국은 해냈습니다. 주민분들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적정한 평가를 받아낸 것은 주민대표와 주민분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입니다. 주민 여러분, 감정평가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2028년에 최종 결정할 일반 분양가와 우선 분양가를 잘 준비해서 주민 분담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기 대출 금융기관 선정 관련하여 증산사는 지난 5월 13일 이주기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참여 공고를 내면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한을 정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이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아서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주저했던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도 있었고 도심복합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입찰 참여에 참고 자료가 다소 부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증산사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LH와 시공사 간 협약서 체결이 완료되고 LH 보상판매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복수의 금융기관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도 확인했으니 차기 입찰 시에는 금융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주비대출 금융기관 선정이 한 달 정도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으나 이주비대출과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은 별도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 30일 개최되는 주민협의체 전체의 안건들 중에는 특별함이 있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제1호 안건은 주민대표회의 임원과 위원의 연임 의결의 건입니다. 주민대표는
역세권 재개발이 무산된 직후 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시켰고,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국토부 LH와 함께 사업을 주도하면서 9개월 만에 본지구 지정 승인, 2024년 12월에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2025년 11월에는 시공사 선정을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최종 감정평가가 확정에 이어서 보상 공고와 이주를 앞두면서 사실상 재개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덕목은 신속한 추진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제5호 안건으로 도심복합사업 구성 전, 즉 후보지부터 지구지정까지 사용한 비용, 지급금액 결정 및 승인의 건입니다. 도심복합사업 구성 전 사용비용 지급금액 결정 및 승인의 건은 1안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금액과 2안 LH에서 책정한 금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구성 전, 즉 후보지부터 지구지정까지 포함되는 비용은 2021년 3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집행했던 비용과 임원들이 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행했던 비용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지만 주민대표의 급여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H에서 책정한 주민대표 임원 5명의 9개월 기간 동안 총 인건비는 2,733만 7,200원입니다. LH에서 책정한 2,733만 7,200원은 중소기업 신입사원 1명의 연봉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LH는 주민대표 임원 1인당 월 급여를 기초시급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였고, 주민대표에서 책정한 임원의 급여는 2021년 주택정비조합이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였는데, 9개월 동안 예정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 주민대표의 구성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주말도 대부분 반납하면서 출근했던 시기여서 실제는 최저임금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특히 LH는 주민대표에게는 비용을 아낄 것을 강조하지만 정작 LH에서 발주하는 용역비를 보면 기가 찰 정도입니다. 증산사는 9개월 동안 3번의 서면 결의서를 접수하면서 운영비와 홍보요원 고용 비용을 모두 포함한 집행비용이 7,200만 원 정도인데, LH는 목동과 서대문구 소재 구역 2곳의 본지구 지정 동의서 접수에만 약 8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주민대표 임원의 월 급여가 기초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한 최저임금으로 LH에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주민대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증산사 주민분들이 토지와 주택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서 LH는 주민대표와 주민들을 사업 파트로 보는지 하청업체에 기초시급 받는 직원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주민대표는 일안으로 주민대표안을 제시하여 주민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본 사용 비용을 지급받으면 같은 기간 주민분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금해 주신 4,990만 원과 당시에 약속했던 바와 같이 10% 금액을 더해서 상환하겠습니다. 6호 안건은 증산사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금 청구에 대한 처리 방안 의결건입니다. 전 추진위원장 김 씨는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인 2014년 8월부터 정비구역에서 일몰 해제되었던 2019년 6월까지 약 5년 동안 지출했다면서 약 47억 원의 매몰 비용을 LH에 청구하였습니다. 전 추진위원장 김 씨는 추진위원회 5년 동안 주민분들과의 갈등만 유발하면서 조합 설립조차도 못하고 일몰 해제되어 많은 주민분들에게 큰 실망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 기간 내내 민간주도 재개발인 신속통합계획을 추진한다면서 도심복합사업을 방해했고,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고소를 진행하고 1000건이 넘는 비방 문자를 발송하고 600건이 넘는 비방 소식지를 각 세대에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도시정비신문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잡지사를 이용하여
그동안 100건이 넘는 고소를 통해서 모두 기각, 각하, 무혐의 처리됐던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제보하여 기사화시키는 등 끊임없이 사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은 6월 11일 기사를 썼던 기자에게 전화해서 크로스 체킹하지 않고 허위 사실로 기사를 쓴 것에 항의하였고 사과받았습니다. 근본 의결시에는 주민대표회에서 제안한 일안입니다. 일안의 지급 반대는 전 추진위원장 김 씨가 청구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금에 대하여 지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주민분들이 잘 판단하시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안건과 더 상세한 안내는 신원균 사업이사가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행됐던 사업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H와 DLNC, 삼성물산 간 컨소시엄 협약서가 2026년 5월 27일 LH 수도권 특별본부에서 체결됐습니다.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필요하다면 복합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승인이 진행되면 유관 업체들과 설계 협의를 통하여 진일보된 증산사 계획안을 만들 것입니다. 변경 승인이 잘 진행되어도 이주와 철거 기간에 진행되는 만큼 사업이 늦어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차 사업성 분석 안내, 즉 추정 일반 분양가, 추정 우선 분양가 7월경, 보상 기준 공고는 7월 말경, 현물 보상 신청 및 심사는 8월에서 9월경, 보상 착수 및 이주는 10월에서 12월경 추진됩니다. 현물 보상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된 8월에서 9월경에는 향후 입주할 평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물 보상과 현금 청산도 이 시점에 결정됩니다. 보상 착수 시점인 10월에서 12월에는 현물 수납 약정이 체결되고 체결이 완료되면 15일 이내 이주비가 지원됩니다. 이주비는 그동안 공지했던 대로 증산사에 주택 한 기만 보유한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의 70%를 지원받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를 대출받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본인이 이주할 전세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 시작은 이주비를 지원받는 즉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증산사의 재개발 속도는 이주의 빠름과 늦음에 있습니다. 주민대표의 바람은 2027년 9월까지는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이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옆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5구역이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에 들어가면서 이미 증산사 상권은 찾아오는 고객이 없어서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증산 5구역이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가면 어수선한 분위기와 방법 문제도 유발되기에 신속한 이주를 통하여 사업 기간을 주민분들 스스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6월 30일 개최되는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는 증산 2구역 인근에 위치한 서부 동산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근본 주민협의체 전체에서 서명 개시를 접수하는 기간은 안건 협의가 늦어지면서 실제 유효 기간은 9일 전으로 매우 짧습니다. 서명 개시 접수는 6월 15일부터 접수받습니다. 인근에 계시면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접수해 주시고 우편이 도착되면 신속하게 반송 봉투를 활용해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동산교회에서 개최되는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는 증산사를 상징하는 소박한 사은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서명 계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셨어도 방문해서 추진 과정도 확인하시고 사은품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도심복합사업 시즌2가 접수되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그동안은 강북 재개발, 강남 재건축이라는 틀을 깨버리고 강남 3구를 비롯하여 많은 구역들이 신청하면서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증산사도 더욱 탄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즌2에 참여하는 강남 3구를 비롯한 대다수 구역들은 증산사의 시공사 선정과 홍보 동영상, 홍보 책자를 적극 활용하면서 반응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즌1을 추진하는 각 구역의 주민대표들도 증산사의 홍보자료를 활용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산사에서 결정한 커뮤니티와 마감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펙을 요구하면서 참여하는 시공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추진과 후보지로 선정되면 중단 없는 안정성이 보장된 사업으로 재개발 종류는 많지만 재개발을 제대로 하라고 만든 최고의 재개발 사업은 도심복합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정산사의 도심복합사업은 보상과 이주 그리고 착공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민분들과 주민대표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결과입니다. 주민대표는 앞으로도 정산 4구역이 도심복합사업의 대표적 사업지로 계속 진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분들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